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나도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는 일명 미투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일을 꺼내는 이유는 피해자들에겐 상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왜 신고가 아닌 온라인으로 향하는 걸까요? 스포츠계의 경우 윤리센터가 출범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데요. 정지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그날 일이 아직 생생합니다. 학생 몇 명이 모여 있으면 그 기억 때문에 무섭다는데요. 학교 폭력 얘기입니다. 학폭 피해자라고 밝힌 한 30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학교 때 자신을 때리고 심지어 금품 상납도 요구했던 학폭 가해자가 경찰이 된 걸 봤다는 거죠. 자, 큰 충격을 받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데요. 프로배구 이재영, 다영 자매에 대한 첫 폭로와 송명근, 신명섭의 학교 폭력이 세상에 알려진 사이트입니다. 자, 관련 글들 만여 개가 넘습니다. 자, 대부분이 단순한 고민들이지만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글들도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이른바 미투, 학폭 미투에 나선 이유, 피해자들에게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너무 잘 살고 있다죠. 뒤늦게라도 행동에 나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계를 좀 더 볼까요? 2019년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보면은요, 코치나 선배로부터 신체 또 언어 폭력을 당한 학생 선수 가운데 79.6%가 주변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보복이 두려워서였고요, 대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이 보장됐죠. 불특정 다수가 알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큽니다. 마녀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피해자들에게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고할 수 있는 곳 있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있었는데요. 스포츠 폭력과 비리 신고를 위해서 지난해 8월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된 민원이 380여 건인데요. 이 중에서 징계 요청으로 이어진 거는 딱 2건입니다.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피해자나 피의자 또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부분들 적응돼서는 아니지 않나라고 또 판단을 하는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센터장과 직원 간 갈등이 있었고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조사 역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하여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체육계 선수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지금 처벌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자,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촉법 소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이 연령대에 저지른 일이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공소시효도 문제입니다. 협박은 3년, 폭행은 5년입니다.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었던 학폭 사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그것을 알기에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정도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는 거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폭로도 우려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보복 걱정 없이 제대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